여러분의 건강 지켜드리는 데일리 건강 시작합니다.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 송병환 원장님과 함께 하는데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송병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피부는 신체의 보호벽일 뿐 아니라 복잡한 해부학적 및 생리학적 기능을 하는 신체 중 가장 큰 기관입니다. 네. 피부에도 여러 가지 질병과 종양이 생길 수 있는데요. 종양은 크게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피부에 흔히 생기는 양성 종양의 종류와 증상,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피부에 생기는 양성 종양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근데 이제 종양이라고 하면 뭔가 암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무서운 질환이 떠올라서 겁부터 좀 덜컥 나기도 하거든요.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 어떻게 구분하는 건가요, 선생님? 네, 종양이란 우리 몸의 특징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데 크게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이 있습니다. 네. 악성 종양은 인체에서 무절제하게 번식하여 장기를 파괴하며 자라는 속도가 빠르고 전이성이 높아서 생명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성 종양은 일명 암이라고 불리는 악성 종양과는 달리 주변 조직을 침범하거나 타 조직으로 전이되지 않고 해당 부위에서만 국소적으로 서서히 자라는 종양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은 건강에 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양성 종양, 생명에 지장을 주진 않아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 피부에 생기는 뾰루지나 뭐 점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양성 종양은 우리 몸에 생기는 혹 중에 악성이 아닌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양성 종양은 누구에게나 흔하게 생기는데요. 네. 장기는 물론 근육, 뼈, 신경, 림프절, 피부 등 우리 몸 곳곳에서 자라납니다.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성인 10명 중에 8명 정도는 크든 작든 하나 이상의 양성 종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양성이라도 몸에서 혹이 발견되면 겁을 내는데 문제가 생길 만한 양성 종양은 따로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종양이 크기가 뭐 작다면 상관이 없지만 점점 커지는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주 작은 크기부터 시작해서 발견될 때까지 크기가 커진 것이 있고요. 어느 정도 자라다가 멈추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 커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평소 피부 관리에 무심했던 분들도 뾰루지 하나가 생기면 조금 신경이 쓰이기 마련인데 환자 입장에서는 좀 막 종양이 커져 나가면 또 많이 신경이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인 좀 살펴볼게요. 물론 양성 종양 종류마다 그 원인은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양성 종양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피부 양성 종양은 대부분 명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신체 어느 부위에서든 생길 수 있고요. 종류는 100가지가 넘습니다. 네. 근데 종류가 100가지가 넘는다고 하니까 뭐 그 각각 특징도 다를 거고 치료법도 좀 다양하게 적용이 돼야 할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렇다면 피부에 생기는 양성 종양의 종류를 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낭종, 지방종, 용종 등은 양성 종양을 성격에 따라 나눈 세부 분류입니다. 낭종은 안에 물이 차 있는 주머니 형태의 양성 종양이고요. 지방종은 지방으로 된 혹, 혈관종은 혈관 조직으로 이루어져서 피부 표면에 퍼렇게 드러나는 혹입니다. 피부에 발생하는 많은 양성 종양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흔하게 보지만 실제로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던 표피낭종과 지방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피부에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양성 종양 그 하나씩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그 표피낭종 이거는 뭔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표피낭종은 피지낭이라고도 불리며 피부 표피와 동일한 벽을 가진 주머니로 안에 각질 및 표피에서 만들어진 부산물이 차 있는 낭종을 말합니다. 주로 성인에서 호발하고 어린이에게는 드물며 대부분 안면, 목, 체간에서 호발하지만 전신에 다 발생 가능합니다. 네, 근데 주로 얼굴이나 목에 생긴다고 하니까 미관상 참 보기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이 표피낭종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크기는 직경이 1cm 미만인 것부터 5cm에 이르는 것까지 다양하고 둥그스름하고 융기된 종양입니다. 손발바닥에 생기는 경우에는 굳은 살 또는 티눈과 겉모양이 비슷한 경우도 있고요. 중심부에는 면포와 같은 개구부가 있는 경우가 많고 낭을 압박하거나 절개하면 치즈 같은 지방질과 각질이 배출이 됩니다.
이 내용물은 주머니 안에서 부패된 각질과 그 부산물들이고 고약한 악취가 납니다. 초기에는 제거하지 않는 경우 크기가 점점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커지다가 조직 안에서 터질 경우에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만약에 크기가 좀 작을 경우에는 여드름처럼 이렇게 손으로 짜는 방법은 어떨까요? 표피낭종을 손으로 짜는 것은 금물입니다. 표피낭종 안에는 여드름 피지보다 딱딱한 케라틴 성분이 많고요. 주머니와 피부 밖을 연결하고 있는 구멍도 매우 좁아서 손으로 쉽게 짜지지 않습니다. 피부 안에서 표피낭종이 터지면은 주변 조직과 유착이 많이 돼 수술을 하더라도 말끔하게 제거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또한 표피낭종이 재발과 완화를 반복하게 되면 주머니 크기가 점점 더 커지기도 합니다. 자, 이 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손으로 막 짜는 경우 많이 있는데요. 절대로 짜거나 억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표피낭종의 원인은 무엇으로 알려져 있나요? 네, 표피낭종의 발생은 피부 진피 내 피부 표면 표피세포의 증식의 결과로 생각됩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은 피부 표면 표피세포가 어떤 이유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거나 안쪽에서 새로이 발생하여 피부 표피와 동일한 벽을 가진 주머니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며 외상에 의해서 피부 표피 세포들이 피부 진피 내로 말려 들어가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국내에 이런 표피낭종을 앓고 있는 환자가 많습니까? 네, 국내 표피낭종 환자 수는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기준으로 국내 19만 7,210명에 달할 정도로 매우 많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좀 흔한 질환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만약에 표피낭종을 제때 제거하지 않고, 그러니까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대부분 무증상으로 지내지만 가끔 표피낭종에 세균이 감염되면서 염증이 생겨 큰 종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주위 피부 조직으로 염증이 퍼지는 봉화증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아주 드물게 낭종벽에서 악성도가 낮고 전이는 되지 않는 편평세포암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성종양은 그 질환 자체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 발전할 수 있는 뭐 합병증이나 2차 감염을 더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표피낭종 어떻게 진단을 내리게 되나요? 근래에는 피부 초음파를 이용해서 낭종임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초음파가 아니더라도 임상적으로 보이는 병변의 특징적인 모습과 악취가 나는 낭종의 내용물을 확인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깊게 위치한 경우에는 구멍이나 개구부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로 확인해 보거나 절제술, 즉 절개해서 주머니를 제거하는 수술을 통해서 진단 또는 치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자세한 치료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표피낭종과는 다르지만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양성종양, 지방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종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지방종은 지방세포나 조직의 과도한 활성화로 인해서 지방이 뭉쳐서 생긴 덩어리로 아주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혈관 지방종, 섬유 지방종, 근지방종, 지방 육종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몇 년 전에 이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를 당했던 여배우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지방종이라는 질환에 좀 화제가 됐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자, 보통 지방종의 크기가 많이 큰가요, 선생님? 크기는 아주 다양합니다. 네, 1cm 정도로 작은 크기로 발견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수년 동안 키워서 10cm 이상 키워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마나 팔뚝처럼 피부와 조직이 좀 얇고 눈에 띄는 곳에는 2, 3cm 미만으로 작을 때 오시는데요. 등처럼 안 보이는 곳에 있을수록 방치되어서 많이 커진 상태로 오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방종이 이렇게 한 개가 아니라 수십 개씩 다발성으로 한 곳에 모여날 수도 있는 건가요? 한 곳에 붙어서 아주 여러 개가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보통 한 부위, 그러니까 몸통 아니면 팔뚝 이런 특정 부위에 여러 개가 몰려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물론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 퍼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이제 유전적인 영향이 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다발성으로 여러 개가 계속 생기는 경우에는 유전적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거하더라도 다른 곳에 또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근데 지방종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걸렸던 사람이 다시 또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시는 환자들 보면은 대부분 처음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간혹 한두 개 예전에 제거했었다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개가 같이 있으신 분들도 드물게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방종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뭐 미관상으로 보기 좋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어떤 다른 건강상의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요, 선생님? 건강에 따로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음. 크기가 커졌을 경우에 안쪽에 있는 근육이나 우리의 다른 조직을 누름으로써 그로 인해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몸 한 곳을 24시간 무언가가 누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기가 커지면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지방종의 크기가 커지면 혹시 그 주변으로 뭐 염증이 또 생길 수도 있나요? 지방종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 염증을 일으키는 양성종양은 아까 설명드렸던 표피낭종처럼 네네. 약간 노폐물 같은 게 쌓여서 생긴 것들이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방종은 제거하는 수술이 좀 필수적인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발견이 됐다. 그럼 제거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좀 두고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필수적으로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 커지다가 멈추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더 자라지 않고 일상생활에 불편감이 없다면 꼭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경이 계속 쓰이고 크기가 계속 커진다면 추후 제거할 때 수술 범위가 넓어지게 되므로 이런 경우는 미리 제거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장 수술하기 싫으시면 그 크기 변화를 잘 관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피부에 잘 생길 수 있는 양성 종양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좀 생길 수 있는 흔한 양성 종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외에 흔하게 생기는 양성 종양에는 일명 검버섯이라고 불리는 네네. 지루각각증, 얼굴에 흔히 생기는 좁쌀종 또는 비립종, 털이 분화되어 생기는 종양인 모기질종, 피지샘이 커져서 생기는 피지샘 증식증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질환들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이 양성 종양들의 경우에는 큰 불편이나 통증이 없을 경우에 수술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수술 말고 뭐 다른 치료법들은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표피낭종부터 좀 살펴볼까요? 표피낭종은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으므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치료법은 피부를 절개해서 낭종을 완전히 적출하는 게 좋지만 흉터를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은 작은 절개를 통해서 표피낭종을 제거한 후에 다시 미세봉합을 하여 눈에 잘 띄지 않는 흉으로 만드는 미세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염증성 비감염성 낭종의 경우는 병변 내 스테로이드 주사로 치료할 수가 있고요. 2차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절개하여 배농 후 항생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표피낭종은 재발률이 높은데요. 낭종의 피막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크기가 작거나 흉터가 걱정되는 경우에 레이저 시술 또는 단순 절개술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일부 피막이 막힐 수 있어서 재발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네. 따라서 피지낭종은 크기, 발생 위치, 흉터 발생 가능 여부 등에 따라서 치료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종양을 좀 안전하게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때 흉터를 좀 남기지 않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전문의와 상의하에 내 피부에 해가 되지 않는 치료법을 잘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방종은 어떤 치료법을 적용해 보게 될까요? 지방종은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국소 마취 수술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지방종 주변 부위, 절개 부위에 국소 마취를 시행하고 직접 절개로 지방종까지 접근한 다음에 제거를 하고 이후 지혈한 후에 조직 층별 봉합 수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소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한다는 건데 입원 치료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네, 대개 수술은 국소 마취를 한 후 진행하게 되고요. 20에서 30분 정도로 아주 간편한 편입니다. 크기가 큰 경우에는 절개 부위를 봉합하고 실밥은 1에서 2주 정도로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에 생기는 지방종 제거 수술은 대부분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에 생기는 양성 종양을 미리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아니요. 대부분 특별한 이유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예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네. 다만 기존에 생긴 피부 양성 종양을
여드름이나 티눈, 사마귀 등으로 착각해서 자꾸 만지고 상처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2차 감염도 우려될 수 있을 뿐더러 치료 후에도 색소 침착이나 흉터가 더 잘 남습니다. 네. 그러니 발생한 이후에는 자극을 주어 더욱 커지는 것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한 예방법이 없다고 하니까요. 생긴 후에라도 잘 관리하고 제대로 치료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양성 종양과 관련해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양성 종양으로 병원을 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양성 종양을 발견하시고 나서도 없어지겠거니 생각하고 오랜 시간 방치하다가 진료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손으로 많이 자극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2차 감염도 흔합니다. 이런 경우 수술을 하시더라도 흉터나 자국이 크게 남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발견을 하시면 최대한 자극을 주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진료를 보러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는 흔하지만 잘 모르고 있었던 양성 종양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비단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분들도 이런 각각의 양성 종양의 특성들을 잘 알고 계신다면 진료나 치료를 받을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피부과 전문의 손병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